이거는 이제 홍산 마늘 주화 씨앗입니다. 씨앗. 그 마늘종 안 끊어내고 놔두면 이 씨앗을 얻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에 심고 있습니다, 지금. 근데 저기는 마늘을 심어놨고, 홍산 마늘 심어놨고요. 조금 늦게 심었습니다. 작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게 심었고요. 이게 오래 가니까 안 좋더란 말이죠. 그리고 이제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쏟아부을 때는 엄청 쏟아붓고 또 가뭄일 때는 엄청 가뭄이었고 막 이랬었거든요. 작년하고 올해 초에. 그런데 이제 이 씨앗이 이 물에 잠기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. 그래가지고 우리는 물에 잠길 일이 없습니다. 지금 높이가 거의 한 40 이렇게 되죠. 두둑 높이가 40 정도 됩니다. 요걸 이제 심는데, 요걸 심으면 이제 도야 마늘이 나오죠. 한 개짜리 내지 두세 개짜리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쯤 심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요거를 갖다가 여기에 마늘을 요 구멍에 심으면 8쪽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요게 8개 정도 들어가도 된다 이 말이죠. 이제 요 위에 줄뿌림으로 막 하면 1년 동안 풀 관리를 못 합니다. 불가능합니다. 여기에 틈 사이에서 나는 풀도 감당불능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비닐 씌워 가지고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손가락 3개로 딱 집으면 한 7, 8개 됩니다. 뭐 10개 돼도 되고요. 그래 이렇게 집고 이렇게 푹 하고 놓고 덮으면 돼요, 그냥. 그리고 또 집고 푹. 그러면 이제 나는 거 있고 안 나는 거 있고 막 이렇게 했죠. 뭐 그래 됩니다. 그래가지고 한 개 더 해볼까? 집어가지고 이렇게 집어가지고 쑥 넣고 덮고 또 쭉 집어가지고 쑥 넣고 덮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이게 한 5,000개 정도, 5,000개에서 뭐 한 7,000개 정도 이렇게 생산할 예정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요 도야 마늘 나오는 것만 심을 겁니다. 도야 마늘을 심어도 이 6쪽 뭐 4쪽에서 뭐 8쪽 사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1세대에서.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죠, 그게. 씨앗으로. 제가 여기에 홍산 마늘을 우리가 작년에 올해 6월 달에 수확을 했죠. 수확을 해가지고 수확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한다고 영상에 올렸더니 이 난리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마늘은 농약을 안 치면 불가능하다라고 농업기술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무농약으로 키워내죠. 됩니다. 따라 해보세요. 따라 해보시고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제가 이제 이 무농약으로 성공한 비결이 뭐냐 하면 단순해요. 여기가 제일 밑이거든요. 이게 위로 덮었거든요. 이렇게. 여기입니다. 여기. 그 다음에 여기는 위로죠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40cm 정도 되거든요. 40cm 넘어요. 두둑이. 지하물이 비가 와도 물 피해는 없습니다. 여기는. 이거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 놨죠. 곳곳에. 4군데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. 그러니까 물 고일 만한 데는 다 뚫었어요, 그냥. 아예 냉정하게. 그런데 캐보니까 이 벌어진 마늘이 많더란 말이죠. 그래가지고 벌어진 마늘도 심고 막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, 그게 제가 볼 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확 자라잖아요. 그럼 공간이 없으니까 벌어진 것 같아요. 그러면 내년에는 어떨 것인가?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하다고 봅니다. 왜 그런가 하니까
제가 10년 정도 됐는데요. 여기 온 지가 적응한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날씨가 이렇게 이상한 경우는 재작년, 작년, 이제 올해 좀 이상해요. 여태까지 우리 그 기후가 아니에요. 우리나라 기후가 아니다 이 말이죠. 또 특히 올해는 지금 가을 장마까지 와가지고 이상합니다. 내년에는 봄에 더 심할 겁니다.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. 장담을. 왜 그런가 하니까 뭐 지구 온난화니 뭐니 뭐 배출가스니 뭐 이런 거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기후가 변하면서 뭐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태양을 공전하잖아요, 지구가. 그러니까 태양 가까운 곳을 돌고 있다 이 말이죠. 그러면 이제 더워지고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. 그러면 이제 공기 흐름이 달라지고 태풍도 대형 태풍이 일어날 것이고 바다 온도가 높아질 테니까.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태양과 가까운 곳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거는 뭐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. 거기에 뭐 이산화탄소니 뭐 배출가스니 뭐 그런 게 조금 가미되겠죠. 그런데 이제 지구 자체는 뭐 자정작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이 뿜어내니까 문제는 문제인데요. 아무튼 그렇게 더워질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폭우가 심할 거고요. 체감할 정도로 느낌이 올 정도로 기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. 이거는 이제 농사를 지어 보면 아주 민감하잖아요. 비 기다리고 막 이러니까. 그러니까 이제 이 기후가 달라진 거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죠. 그리고 여름에 더운 거, 습도 뭐 이런 거는 그 피부로 느끼니까. 그래서 이제 요 홍산 마늘 심을 때 씨가 좀 모자라가 조금 샀거든요. 근데 겉은 멀쩡합니다. 그런데 안을 까보니까 썩고 난리가 나 있어요. 아니, 먹지도 못하는 걸 팔고 있어요 지금. 제법 괜찮게 농사 짓는 사람이 한테 샀는데도 그래요. 내년에 더 심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주로 논에 심죠. 물 안 빠집니다. 폭우가 오죠. 잠겨버려요. 그럼 이거는 농약 제초제 구둥이에서 자라잖아요. 마늘이. 그러면 그게 다 녹아가지고 다 빨아들인다 이 말이죠.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대부분 요 옆에 창녕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 다 잠겼거든요. 그러니까 말려서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비가 폭우가 와버리면 갑자기 쑥 자라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벌어진 게 많지 않나. 그게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 벌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에서 달라져요. 이파리에서 다르게 보이거든요. 그런데 벌마늘도 아니면서 밑에 갈라져 있다 이 말이죠. 그런 게 막 나온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기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씨도 제가 이제 이렇게 심어 가지고 이 주화를 생산해 놓은 게 천만다행입니다. 씨를 생산해 가지고 요렇게 심어 가지고 이제 종자를 마련하는 거죠. 그래가 한 3, 4년 정도 지나면 또 해야 됩니다. 그래가 자꾸 이제 세대를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. 그러니까 사는 거는 세대가 F1인지 F2인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이제 여기 요주라고 한 줄, 저쪽에 한 줄 더, 저쪽 옆에 오른쪽 세 줄 서 있죠. 오른쪽 저기 다 하면 한 7, 8천 개 정도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. 10,000개 안쪽으로. 10,000개까지는 제가 안 심으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씨앗 심는 자리도 제법 많죠. 요주라고 세 줄이나 심어야 되니까. 그래야 이제 적정량이거든요. 근데 10,000개 정도 심어버리면 그 고관절 다 나갑니다. 저는 혼자서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마늘 심는 것도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. 고관절이 다 나가요. 아파요, 아파.
그러니까 만 개 안쪽으로 한 5천 개 정도가 적당하겠네요. 5천 개도 막 많이 아프거든요. 심으려면. 그러니까 5천 개 정도 심으면 한 3천 개? 한 2,500개, 3,000개 막 이 정도 거둘 수 있겠네요. 그 정도 하면 뭐 여태까지 저는 뭐 늘 드시는 분만 드시니까 보내드리는 분 보내드리고 우리 먹는 거 하고 가족들 먹는 거 하고 이 정도 안 되겠나 이래 싶거든요. 그러니까 텃밭 하시는 분들도 한 그 정도 선에서 한 5,000개 정도, 5,000개 정도에서 한 7, 8,000개 정도 생산하시면 되겠네요. 그리고 5,000개, 7, 8,000개 이렇게 만들려면 그 마늘 쪽 있잖아요. 그거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만 놔뒀다가 걷어들이면 그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. 한 20개 정도. 20개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꽃을 놔뒀다가 이 씨앗을 생산해 가지고 그 도야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도야마늘로 이제 이 홍산 마늘을 생산하시면 이제 세대가 계속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요렇게 심어서 하시면 되겠네요. 근데 이 씨가 좀 작죠. 쌀알보다 작아요. 쌀알 반도 안 되겠네. 쌀알 3분의 1 아주 작죠. 그러니까 요거 생산하셔가지고 요렇게 심어가지고 도야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종자로 하시면 비용도 안 듭니다. 예, 홍산마늘 좀 비싸죠. 그 조금 비싸기도 하거니와 또 다른 거 사봤자 그 몇 세대인지 모르니까요. 세대를 바꾸시려면 이렇게 해갖고 키우시면 되겠습니다.